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역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종로 보부상 이준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 예, 예. 좀 살 것 같습니다. 아하, 추운-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예, 추운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예. 항상 따뜻한 나라를 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지난번에 텍사스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 언제 예. 가시나요? 이번 달 말에 예. 출장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텍사스로. 출장 건은 예.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 이제 제 밥벌이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추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입하는 것도 있고 이제 수출하는 것도 있고 수출권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오래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예.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해서 그쪽에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좀 이제 면담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어허. 가게 됐습니다. 뭐 잘 되겠죠. 예, 아니 가시면 그때 얘기하셨던 예. 특 A급 쇠고기. 그건 많이 먹고 옵니다. 아, 항상 많이 먹고 오고 근데 소가 크는 것도 봐야 되고 잘 크는지. 그게 냉동 포장을 해서 한국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육류를 이제 반입하는 게 네. 안 되니까 이제 통관을 안 거치면 안 되니까. 그렇겠네요. 그건 이제 좀 좀 그렇죠. 아하. 아니 텍사스 가시면 일만 하시지는 않으실 테고 뭔가 예. 이렇게 좀 보실 것도 하실 것 같은데 볼만한 거리가 꽤 있나요? 텍사스가 많죠. 예전에는 저도 이제 뭐 출장을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주로 일만 하고 왔는데 여가 시간에 뭐 할 게 없나 해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하면은 참 할 게 많은 동네예요. 오. 이제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나사 본사가 이제 텍사스에 있으니까 휴스턴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휴스턴에 있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정말 아이들한테 한 번씩은 저도 한번 가보긴 봤는데 예. 아이들한테 한번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 실제 우주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선도 보고 안에 이제 내부 이제 탐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이제 뭐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국내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예. 그건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꿈을 키우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저희 아이들은 한번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아하. 실제로 우주선을 보면 엄청나게 크겠죠?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근데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을 하기는 힘든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시야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주선을 이제 움직이가는 실어 나르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규모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자존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그쪽에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도 하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요. 아.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예 투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사가 그걸로 돈을 버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수비니어를 엄청나게 팝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열쇠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예. 잠바도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죠. 다 있죠. 나사에서 나사도 파나요? 나사는 안 파. 나사는 안 파는데 가보면 이제 뭐 볼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컵부터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팔죠. 잠바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사에 써 있는 잠바 같은 거. 직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멋있겠다. 직원용을 하나 구입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니 요번에 가셨을 때 그거 예. 좀 사셔가지고 셀러문에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그럼 팔릴까요? 어우,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저부터 바로 살 것 같은데. 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텍사스에 가면 제가 먹으려고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스를 많이 사오거든요. 어떤 바베큐 소스? 소스요. 바베큐 네, 소스요? 바베큐 소스 사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바베큐 소스 하면 A1 소스만 생각을 하는데 텍사스에는 바베큐 소스가 종류가 수십 종, 수백 종이에요.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각 가정의 레시피가 있는 것도 있고 예. 지역 타운마다 이제 레시피가 또 다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맛에 맞는 거를 이제 사오죠. 근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A1보다 맛있는 소스들이 더 많습니다. 피클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피클도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피클은 좀 사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국내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는 A1 소스 같은 경우는 공장형으로 이제 대량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건데 예. 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지역 마켓에서만 팔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저희 이제 5일장 열리는 것처럼 예, 그 지역 마켓에서만
지역에 있는 회사가 조금씩 하게 만드니까는 예. 수입할 정도의 물량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걸 셀러문에 올려야 된다니까. 예. 그런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바로 매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보따리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예. 저희도 그 소스 한번 예. 맛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은 예. 하나씩 사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셀러문에 네. 올려놓으세요. 저희가 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문의 취지가 여행도 하면서 예. 호텔비 정도 네. 벌자 이런 네, 건데 그렇죠. 이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그런 소스 이런 거는 네. 호텔비가 아니라 왕복 비행기 표까지 다 빠질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저는 주로 그냥 제가 먹으려고만 사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크림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것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 네,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텍사스가 그러니까 전체 미국을 통틀어서 가장 이제 핫한 지역으로 이제 표방을 하더라고요. 이제 텍사스는 워낙 주 자체가 돈이 많거든요. 예.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하. 워낙 돈이 많고 살기가 좋은 동네라서 예. 글로벌 그룹들이 헤드쿼터를 텍사스로 많이 이전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번에 도요타도 헤드쿼터가 텍사스로 들어왔고요. 아하. AT&T도 헤드쿼터가 텍사스에 있고 예. 그다음에 BP가 브리티시 페트롤이라고 영국 정유사죠. 예. 거기도 이제 헤드쿼터가 텍사스에 있고 정유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헤드쿼터가 이제 텍사스에 있고 예.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살기가 되게 많이 좋은 동네가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인구가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술 지방적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인도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이제 도요타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인구 증가율이 텍사스가 가장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추신수는 혹시 만나보셨어요? 추신수 만나보진 못했고 예. 제가 추신수 경기를 한번 보러 갔는데 예. 그날 경기를 안 한다고 해서 못 봤습니다. 추신수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와서 못 봤습니다. 아이고 네. 어째. 네.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번에 가실 때도 못 보시겠네요. 네, 이번에도 시즌이 아니니까 예. 못 보는 거죠. 올해 MLB 개막이 3월 말이거든요. 네. 잘하면 맞출 수 있겠네요. 만약에 원정 경기가 아니고 홈 경기라면은 예. 저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예. 사인볼도 받으시고. 예,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NFL을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그거 예. 카우보이. 예, 텍사스 카우보이 경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비싸서 표가 너무 보통 비싸서 시즌권 말고는 거의 판매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즌권 말인가 시즌권도 NFL은 1년에 총 11경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일마다 하니까 예. 그래서 시즌권이 오픈하자마자 한 2, 3분이면 다 예. 팔려버린대요. 그래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 11? 지인한테 한번 좀 꼭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11경기밖에 안 해요? 1년에 11경기요. 예? 일주일에 딱 한 경기씩만 하니까. 그럼 슈퍼볼까지 가는데 딸랑 11번 하는 거예요? 슈퍼볼까지 하면은 슈퍼볼까지 올라가면 13경기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되게 조그마해요. 엄청난 거죠, 걔네들은. 그러니까는 뛰는 시간별로 하면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천만 불을 받는데 1년에 11게임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농구 정도는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경기 수가 상당히 적죠. 그렇죠. 농구는 60경기를 넘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 NFL은 참 이게 많이 다치기도 하지만 참 선수들이 참 편하게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도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NFL 보다 보면 차는 선수만 있잖아요. 네. 그 선수는 딴 거 안 하고 차기만 한다면서요. 예. 차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키커라고 그러는데 예. 키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인한테 들은 건데 키커가 정말 알짜래요. 예. 키커가 보통 연봉이 한 100만 불에서 한 200만 불 사이래요. 근데 키커들은 한 부상의 위험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요. 거의 한 10년에서 15년을 뛴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연봉이 계속 보장이 돼 있는 거죠. 부상도 없고 그냥 공만 차고 그러니까요. 연봉은 한 200만 불씩 받고 그냥-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 차고 그 다음에 빠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만 차니까 시작할 때 공 차고 폴대 사이에 공 찰 일이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고 나면 공 찰 때 한 번씩 차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번 차지도 않아요. 솔직히 보면. 한 5분도 안 뛰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근데 대단하더라고. 연봉은 네. 대단한 거죠. 키커는 키가 커야 되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 키가 좀 커야 되겠죠. 예. 키 커니까 좀 키가 크겠죠.
예. 그러면 아무튼 텍사스 네. 예, 잘 다녀오시고 예.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오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사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네. 예고를 해주셨어요. 무역의 불편한 진실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잡아주시겠다고요. 예. 불편한 진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출 주도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포커스가 수출에만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예. 언론에도 이제 보통 수출의 이야기만 하고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수입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수출 수입을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요즘에 언론에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2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제 계속 언론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근데 1조 달러의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출이 5,500억 불 정도 되고 수입이 4,5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5 대 4.5 정도의 비율을 맞춰가는 거죠. 예. 수입 부분을 또 따져서 보면 그 수입된 양 중에 그러니까는 일반 소비재라고 말을 하는데 완제품들 소비재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량의 한 10%밖에 되질 않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90% 중에 한 60%가 원자재, 20에서 한 30% 정도가 그 기계류하고 그다음에 기술료로 나가는 부분이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수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산자부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가끔 가다가 원자재 파동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뭐 원자재가 뭐 급등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수입선이 대부분이 한정돼 있거든요. 예. 대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부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해라 해서 다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수입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나가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지 다변화가 되는 건데 정부에서 그거를 주도한다고 해서 다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종로 보부상 이런 네. 분들이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히토류를 수입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중국어 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예. 히토류가 중국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도 나오긴 나오니까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입해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수입업자들한테 도와줄 거는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수입업자들은 가서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서 다양한 물건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그 선 외에도 다른 선들은 이제 그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재화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구리 파동이 난다든가 뭐 제일 이제 시급한 게 이제 금값이 이제 계속 그 변동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지금의 금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금값이 이제 그 7, 8년 전에 이제 배 이상 뛰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가가 상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원자재를 얼마나 이제 그 안정된 금액에 적정하게 공급을 해주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수입업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게끔 정부에서 도와줘서 많이 나가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수입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저희가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일반이 아프리카에 나가서 그냥 개인으로 나가서 물건을 판로를 찾는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돌아다니기도 힘든 거고,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 좋은데 그 대사관들은 또 소극적이에요. 내가 이런 물건들을 찾으러 왔다, 어디 뭐 기업이 있는지 한번 뭐 연결을 해달라, 그럼 뭐 내가 이제 뭐 좀 위험한 지역이니까 갈 때 경호를 좀 해줄 수 있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그 대사관들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영향이 부족을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들어주죠.
아. 네. 그리고 인원도 많이 적게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대응을 못 해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나가가지고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외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아. 여기서 뭐 관광객이 나가든 아니면 사업자가 나가든 나갔을 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현지 기업인들에게 그 대사관들이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을 하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제가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인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사관들이 나가서 이제 워낙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쪽 나라의 관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예.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대처가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재외 국민을 가장 잘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예. 미국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자국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국민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무슨 범죄가 일어나든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 간에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면 이 사람의 죄를 일단 따지진 않아요. 일단 국민을 보호하고 난 다음에 얘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요. 너희 나라에서 판단을 하고 국민을 우리로 보내줘가 아니고 일단 대사관으로 피신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경찰서를 간다든가 뭐 감옥에 간다든가 하면 일단 빼오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이게 유무죄를 따지는 거죠. 아. 일단 보호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필리핀 쪽에 이제 한인들의 문제가 많이 막 언론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보호를 못 해준다 제대로. 그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야,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한 사람들이 gat혀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빼오고 난 다음에 유무를 따져야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 내가 잘못을 했다라고 잘못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사관 쪽에서도 그거는 그쪽 나라의 내정이니까 관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갇혀 있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랑 완전 다르군요. 네, 틀리죠. 예. 아, 미국은 철저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국을 보호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영화로도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이게 많이 만들어졌죠. 예, 그 어떤 여성분이 예. 여행 갔다 오다가 예. 물건 잠깐 맡았었는데 마약범으로 물려가지고 그렇죠. 예. 예, 있었던 그런 나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해외 나가서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나라 대사관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많이 없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아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해도 기다려라 뭐 답변 안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영사가 없다 뭐 직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중에 연락해라라는 식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은 잘 안 돼요. 그렇군요. 그냥 해외 나가거나 뭐 예. 도움 PD님도 아시겠지만 해외 나가거나 해외에서 들어오면 문자는 그 외무부에서 문자는 엄청나게 오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건 대부분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뭐 열이 나면 신고해라. 맞아요. 뭐 어디 나가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사관 직원들이 귀찮아서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리고 네. 직원들도 많이 안 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 예전에 강경화 장관이 취임할 때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동안에 이렇게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 외교관들이 너무나 소홀했다. 자기가 취임하면은 그런 걸 고쳐놓겠다고 했는데 예. 아직까지도 이게 워낙 이게 적폐 세력들이 네. 많아가지고 다 고쳐지지가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거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이제 눈을 이제 뭐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이제 무역을 하시는 분들은 예. 선진국으로 안 나가거든요. 후진국으로 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미 다 체계화가 잡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치고 들어갈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후진국으로 가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수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후진국으로 가야 되는데 후진국으로 가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예. 그러니까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예. 그리고 뭐 제대로 도움을 받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정부나 이제 뭐 대사관 쪽이나 연락을 해도 제대로 이제 팔로업이 안 되고 굳이 내가 내 목숨 걸어가면서까지 해외 나가가지고 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이유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 성범죄는 종종 잘 저지르는 것 같은데요. 아 외교관들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바쁘다면서? 예.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바꾼 거죠. 아니 뭐 그런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예. 것도 좀 국가 차원에서 좀 많이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철강 문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미 예. 그 문제 때문에. 근데 항상 대미 수출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왜 대미 수출이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논조는 없고 대미 수출에서 우리가 타격을 입었다라는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왜 대미 미국 북미 쪽 지역이 왜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밑받침적인 설명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보면 미국 인구가 지금 한 3억 2천만 정도 돼요. 근데 그거를 전체 인구, 그러니까 전 지구 인구로 보면 약 한 4% 정도 되거든요. 예. 미국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한 4% 정도를 해요. 근데 전 세계 재화 생산량의 50%를 미국에서 써요. 예. 그러니까 4%의 인구가 50%의 재화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시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 옥죄는 거거든요. 예. 너희들이 생산하는 거 우리한테 안 팔면 너희들은 생산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왜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발표를 하면 전 세계에서 다 난리를 칠까요? 그러니까 걔네 그 나라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보고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 난리를 피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베이스를 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대미 수출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고 우리가 관세만 맞는다라고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볼 때 아 진짜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다른 방법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선이라는 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거 하나에만 목을 매서 있으면 차선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설명을 좀 해줬으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 이런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중요하다 아니면 미국 시장이 어떤 부분은 미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 예로 들면 그러니까는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대부분에 미국이 이제 옥수수를 이제 우리나라처럼 수매를 하거든요. 각 농가에서. 예. 근데 해외에 팔리는 가격으로 걔네들이 수매를 하면 미국 농가는 다 죽습니다. 아무도 옥수수 생산 안 해요. 근데 미국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그거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생산만 하라고 그래요. 그거를 다 정부에서 수매를 하고 그거를 전 세계로 뿌리는 거죠. 예.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나 오늘부터 옥수수 수출 안 해라는 표명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뭐 얘기로는 뭐 한 인구 한 반 정도가 굶어 죽어야 되는 거고 가축의 반이 굶어 죽어야 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무기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무기화된 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은 없고 이제 한쪽으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차선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는 차선책을 많이 만들어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수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대비가 없어요. 예. 그냥 거기서 안 해주려면은 뭐 그냥 접어야지 뭐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죠. 아마도 강원도 찰옥수수를 믿고 있지 않을까요? 찰옥수수 가지고 예. 될까 예. 싶긴 하지만 예. 뭐 그렇다라고 하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하는 거죠. 독일과 일본의 차선책은 어떤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예.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금 보유량을 따져서 보면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한 8,000톤이 넘는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예. 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예전에는 이제 금하고 달러하고 이제 1대1 교환이 예. 됐으니까 여차해서 국제 통화가 달러가 무너져 버려도 독일은 살 수가 있어요. 예. 금이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금은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중국은 금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00톤이 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없는 수준인 거죠. 독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방편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요. 복사기에 대한 원천 기술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예전에 뭐 소니가 무너졌다 하지만 지금 다시 소니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는 원천 기술이 워낙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후지 필름 같은 경우도 요즘 필름 안 쓰니까 후지 필름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 근데 후지 필름도 지금 최고의 흑자를 내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후지 필름도 엄청나게 많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필름이 아닌 제약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의 방비책을 만들어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방비책들이 많이 없어 보이죠. 예. 후지필름 하니까 예. 그 즉석 카메라 있잖아요. 예, 그렇죠. 키티 예. 로고 박힌 그게 여학생들이 엄청 사거든요. 예. 아무리 지금 디카가 대세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아날로그로 찍는 맛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기회를 딱 잡으니까
후지 쪽에서 이걸 놓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 키티 카메라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리즈를 네. 적재적소에 출시를 해가지고 네.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트렌드가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적응을 해서 이제 일을 좀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을 하신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을 듣고 연락을 주시는 분이 무역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역을 하실 거면 이제 철저하게 하나는 꼭 지켜달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시간 약속이에요. 저도 이제 뭐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정해진 시간에 늦게 온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일찍 예. 오시죠. 예, 그 요즘 워낙 이제 뭐 매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한 10분, 5분 뭐 아니면 뭐 1시간 늦어도 그냥 전화 걸어서 내가 좀 늦게 갑니다. 이러면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결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엔 상관이 없어요. 예. 친구 사이에야 뭐 내가 좀 늦게 갈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외국 바이어들아 외국 셀러들을 만나면 걔네들은 항상 약속 시간이 있으면 5분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12시에 약속을 했다 그러면 11시 50분이나 11시 55분에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12시에 딱 맞춰서 들어와요. 그리고 일찍 오셨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아니라고 나 지금 막 도착했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시간에 대한 그런 약속을 철저하게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독일에 이제 거래처가 좀 있는데 독일 애들은 이제 뭐 재미없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독일 그러니까 독일 상인들에 대해서 되게 놀란 게 걔네들은 엄청나게 체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12월 3월 25일 12시에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걔네들은 일주일 전에 그날 우리 약속한 거 맞지라는 얘기를 해요. 3일 전에 그날 약속한 거 맞지라는 얘기를 해요. 하루 전에 그날 약속한 거 맞지라는 얘기를 해요. 짜증나겠는데요. 그러니까 짜증날 정도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계획을 잡는다는 거죠. 아니 네. 늦었다간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러시아하고 일을 하면 러시아에서는 이제 러시아 쪽하고는 직접 일을 안 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이제 사고가 많이 터지거든요. 맨날 늦나 보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금 결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항상 독일 사람을 껴요. 근데 희한하게 러시아 상인들이 한국 상인이나 일본 상인이나 중국 상인들한테는 거짓말을 해도 독일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안 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상권의 대부분을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요. 예예. 그래서 독일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거나 사고를 치면 자기가 비즈니스를 못한다는 걸 알아요. 혹시 게시타포한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재미난 일화를 얘기해드리면 예. 저희 거래처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 한 100만 불 정도를 송금을 했어요. 예. 러시아 은행으로. 송금하기 전에 거기 은행 직원도 다 만나고 지점장까지 다 만나고 확인도 다 하고 LC를 오픈을 정식으로 하고 돈을 송금을 했어요. 예. 근데 물건이 도착을 안 해서 왜 물건이 안 오냐라고 연락을 하니까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에이? 왜 돈이 안 들어왔는데 돈을 보냈는데 예. 예. 돈이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부랴부랴 러시아로 다시 넘어갔죠. 예. 은행을 찾아가니 그런 직원 없는데요. 어이? 아이고야. 그리고 지점장도 난 당신 처음 봅니다. 그럼 다 가짜였던 거예요?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은행에서 처리한 거고 정확한 서류가 다 나왔는데 그 직원은 찾을 수도 없고 어디 갔는지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 100만 불이란 돈이 그냥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나라들이 이제 후진국 쪽에서는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물건을 수입할 때 이제 거기서 이제 통관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통관이라는 절차를 밟을 때 이제 통관 서류를 공무원한테 주지 않습니까? 이거 서류해달라고. 예.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관 서류를 받으면 통관 서류가 옆에 쌓여 있으면 그 통관 서류 밑으로 이제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그렇죠. 제일 먼저 들어온 거니까. 예. 그렇죠. 걔들은 받으면 그냥 위에다가 올려놔요 하나씩. 에이? 그러면 밑에 있는 애는 한없이 밑인 거예요. 그냥 받으면 그냥 위에다 던져놓고 해요. 어이구. 네. 그런데 그 서류를 줄 때 거기에 이제 한 100불짜리 하나가 예. 이제 살짝 보이게끔 올려주면 그거 먼저 뽑아서 설명을 해줘요. 야. 그런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가셔가지고 몸으로 좀 부딪히면서 이제 좀 배우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다 보면은. 예. 아니 이건 진짜 어디 책에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죠. 예. 러시아는 그리고 왠지 예. 스포노트 예.
그럼 위조 지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큰 금액 움직일 때는 송금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냥 뭐 몇백 불씩 몇천 불씩 받을 때는 그 중에 이제 위조 수표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동유럽 중에서도 약간 이제 좀 이제 국력이 떨어지는 나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LC가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시는 부분들은 아주 이제 좀 철저하게 좀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관세라든가 통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서류를 작업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대사관에서 좀 조언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습성이라는 게 틀리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게 틀리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일 잘하는 거는 대사관들은 직원들이 파견해서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성향들을 오는 사람들한테 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대처하기가 좀 빠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오후 몇 시 이후에는 일을 안 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항상 보답을 해야 됩니다 라든가 뭐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입을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도움을 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조금 더 수월하게 아니면 조금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정보는 왠지 대사관 직원들이나 그 친구 가족들한테만 알려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들만 안다고요. 그렇죠. 이런 의문도 들 거예요. 뭐 대사관에서 이걸 못 해주면 코트라 같은 그런 무역협회 같은 데에서 혹시 해주지 않을까? 코트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수출주도다 보니까 코트라는 수출하는 업체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수입하는 업체들한테는 큰 도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좀 불편한 거죠. 이런 맞아요.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네요. 무역협회가 아니라 수출협회로. 그래야지 만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다 수출만 하다 보니까 모든 포커스가 수출에 맞춰져 있는 건데 수출은 어느 순간에 꺾일 수가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이 아니고 양면성을 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전에 그러니까 여기 뭐 방송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은행에 뭐 갑질 뭐 논란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분들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은행도 많이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쉽게 생각을 하면 환 같은 거를 봤을 때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고 살 때 금액 있고 팔 때 금액이지 않습니까? 거래가 많거나 그다음에 뭐 주거래 은행이거나 안 그러면 은행과의 관계가 좋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우대금리를 받지 않습니까? 기준 환율에서 얼마 안 붙이는 금액. 근데 뭐 처음에 일을 시작한다든가 안 그러면 은행하고의 관계가 많이 없다든가 하면은 그냥 고시된 환율 파는 금액하고 타는 금액에 그 환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환율하고 팔 때 살 때 금액 환율이 꽤 커요. 근데 금액이 크다 보면 몇 원이 움직이다 하더라도 금액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만 불이 움직이는데 10원이 차이 난다 그러면 금액이 엄청 커요. 100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은행에서는 이 고객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뭐 우수 고객한테는 어드밴티지 주는 거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고객들한테는 어드밴티지를 안 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은행의 뭐 횡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행 가는 사람들은 여행 가시는 분들이 나는 뭐 1000불을 환전을 하는데 얼마를 줬어. 우수 고객 같은 경우는 거기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뭐 많게는 몇만 원, 안 그러면 뭐 몇천 원까지도 할인을 받아서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은행들이 우수 고객이 대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 고객은 극소수인 거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 고객인데 일반 고객에서 받은 돈을 우수 고객한테 주는 꼴이 되는 거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는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고쳐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잠깐 무역협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맡고 계신 게 수입협회잖아요. 수입협회입니다. 그 무역협회와 수입협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뭐 둘이 이제 나쁘진 않아요.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이제 협업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수입협회는 모든 회원들이 다 수입을 하는 사람인 거고, 코트라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사람도 있고 수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수출하시는 분들인 거고, 그리고 코트라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지원도 많고, 그다음에 자산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예전에는 수입도 정부 산하의 기관이었어요. 수입협회
해도 예. 예전에 이제 무역가 수입이라는 게 규제가 돼 있었으니까 자유화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거는 내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협회에 등록을 해야지만 수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무역 자유화가 되면서 풀리다 보니까 이제 수입협회는 이제 그냥 사단법인으로 남은 거고 그래도 코트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수출 주도다 보니까 정부에 이제 어느 정도 입김이 들어오는 거고 코트라 사장 같은 경우는 항상 정부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코트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입협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화를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하는 거는 수입상들이지 수출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싼 거를 내가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질이 좋은 거를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입업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이템 같은 경우를 이제 찾게 되는 경우가 예. 생기는데 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이제 그 페르시안 카페트를 수입하신 분이 있었어요. 오. 네, 근데 이제 페르시안 카페트가 이제 워낙 고가지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날라다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비싼 거는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카페트가 억 단위가 예, 넘어가요? 카페트가, 예. 와.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카페트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걔네들은 이제 항상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알라한테 카페트가 이제 워낙 고가가 많은 거니까. 예.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페르시안 고가의 카페트를 수입을 하셨어요. 예. 그거를 나갔다가 5장인가를 이제 수입을 하셨는데 그게 한 일주일 만에 팔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장당 뭐 한 2,500만 원인가 3,000만 원에 사오셨는데 한국에서 팔 때는 그게 한 9,000만 원인가 예, 파셨대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엄청난 거죠. 예. 그분이 나의 길은 이 길이다. 예. 그리고 그 팔아서 남은 모든 돈을 가지고 다시 다 카페트를 사왔어요. 예. 근데 하나도 못 팔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예. 카페트 같은 경우는 한 번 구입을 하면 거의 반영구적인 거예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막 바꿔주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마침 그때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새로 구입하시는 분 예. 하고 너무 낡아서 새로 하나 구입하시는 분이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팔린 거지. 이거는 거의 쉽게 말하면 1년에 하나 팔기도 벅차대요. 그런 고가의 카페트를 하나 1억짜리 카페트를 바닥에다 까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재용이나 네. 이재용 감방에 깔려나요? 그러다 보니까는 타이밍이 그때는 맞아가지고 자기가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예. 돌아와서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또 체크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지금 CCTV 같은 게 완전히 레드오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저가용으로 막 생산이 되다 보니까는 국내 CCTV 업체들은 거의 다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많이 도산도 많이 했고. 예. 근데 CCTV 안에 들어가는 칩이 있대요. 예. 근데 그 칩은 이제 그러니까 저기 대만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특수하게 생산되는 칩이 있는데 그 칩을 달면 뭐 어떤 뭐 변화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칩을 반드시 써야 되는 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칩만 수입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분은 그냥 토스만 하는 거예요. 중개만 하시고 계속 수수료만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업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일반적인 업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거죠. 정확하게 틈새 시장을 파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넣어가지고 받아서 넣어주고 주문 들어오면 받아서 넣어주고 철저하게 이제 중개만 하시는 건데 진짜 알짜 중개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템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내가 좋은 거니까 찾겠다가 아니고 시장도 봐야 되는 거고 상황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녹차가 수입 안 되거든요. 녹차가 왜 네. 수입이 안 돼요? 녹차는 관세가 400%예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가서 잘 보세요. 예. 녹차는 수입 제품이 없어요. 그렇군요. 녹차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의 관세를 주고는 수지 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고. 예. 근데 또 우스운 얘기로는 홍차는 관세가 없어요. 홍차는 가공식품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홍차는 또 대부분이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열거해 놓고 보시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골라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대충은 생각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시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체크하셔야 될 게 관세 부분이거든요. 관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이거는 관세가 많아서 안 된다는 것들을 하나씩 지워 가시는 거고 관세가 적정한 것들을 이제 하나씩 리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통과 문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또 하나의 얘기는 그릇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려고 그러면 전수 검사를 거쳐야 돼요. 그릇은 음식을 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릇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전수 검사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의문을 갖는 거죠. 근데 그릇을 대량으로 수입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보통 이제 소량으로 수입을 하시거든요. 예. 소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전수 검사라는 걸 뒤치고 그다음에 이제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샘플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긴 하는데 그래도 통관 절차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까다로워요. 처음에 관세를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통관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체크를 안 하고 이게 내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수입을 막상 했는데 통관에서 걸려버리고 관세에서 걸려버리면 낭패를 보는 거죠. 아하. 근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체크를 하시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략 그냥 뭐 관세청이라든가 뭐 관세사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품목이 관세가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품목마다 또 관세가 다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략 얼마예요라고만 얘기 듣고 되는구나라고 수입을 하셨다가 나중에 정식으로 통관 절차를 밟을 때 관세를 폭탄을 맞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예. 그 전수 조사를 하는데 드는 비용도 내줘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수입업자의 몫인 거죠. 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물건을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뒤에 보통 제품의 설명에 대한 표가 스티커가 붙지 않습니까? 뭐 함량이 얼마고 그다음에 뭐 제조율이 얼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런 표시 방법이 있어요. 그 표시 방법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입을 처음하실 때 처음부터 대량으로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쇄해서는 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들어온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스티커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스티커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보세 창고에 들어오면 그 컨테이너를 열어서 일일이 다 스티커를 붙이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제품을 수입하면 되겠다라는 건 아니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템 찾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예. 그런 유망한 아이템 예.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 수입협회 직원을 한 명 데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네요. 그 직원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수입협회에서 만들어놓은 구축한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업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리스트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제 정부기관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리스트를 하나 만든 게 있는데 홈페이지에 대한 것도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직원 한번 데려 나와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우, 다음 시간 진짜 기대가 되는데요. 예. 그래 감사드리죠. 그럼. 예. 이 대표님 얘기 듣다 보니까 예전에 인기 있었던 웹툰이랑 드라마에서 인기 있었던 미생이 생각나요. 제가 장그래가 됐고 이 대표님이 그 미생에서 장그래를 열심히 가르쳐줬던 오차장. 감사합니다. 그런 필이 나거든요, 지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든지 안 그러면은 뭐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제 회사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업무가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긴 이번에 지드래곤 군대 갔잖아요. 그 부대가 업무가 마비가 됐대요. 그런 식으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전화 갔으면 말고 좋겠습니다. 댓글로.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연결해주기도 뭐하고 그거에 대한 답해주기도 뭐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직원분이랑 같이 나오셔서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나사가 그걸로 돈을 버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수비료를 엄청나게 팝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게 있어요? 열쇠고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잠바도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죠. 다 있죠. 나사에서 나사도 파나요? 나사는 안 파. 나사는 안 파는데 가보면 이제 뭐 볼펜부터 시작을 해서 컵부터 장난감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팔죠. 잠바 이런 거는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나사에 써 있는 잠바 같은 거. 직원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거 멋있겠다. 직원용을 하나 구입하면 좋은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아니 요번에 가셨을 때 그거 네. 좀 사셔가지고 셀러문에 올리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아 그럼 팔릴까요? 어우, 아유,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저부터 바로 살 것 같은데. 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텍사스에 가면 제가 먹으려고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스를 많이 사오거든요. 어떤 바베큐 소스? 소스요. 아 바베큐 네, 소스요? 바베큐 소스 사오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바베큐 소스 하면 A1 소스만 생각을 하는데 텍사스에는 소스 바베큐 소스가 종류가 수십 종, 수백 종이에요. 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각 가정의 레시피가 있는 것도 있고 예. 지역 타운마다 이제 레시피가 또 다 틀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입맛에 맞는 거를 이제 사오죠. 근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A1보다 맛있는 소스들이 더 많습니다. 피클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그 피클도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피클은 좀 사오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국내 예. 수입이 안 된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러니까는 A1 소트 같은 경우는 공장형으로 이제 대량으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가능한 건데 예. 그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그냥 지역 마켓에서만 팔아요. 아. 그러니까 지역에 이제 저희 이제 오일장 열리는 것처럼 예, 그 예, 지역 예. 마켓에서만 지역에 있는 회사가 조금씩 하게 만드니까는 예. 수입할 정도의 물량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 걸 셀러문에 올려야 된다니까. 예. 그런가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바로 매진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한번 제가 보따리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예. 저희도 그 소스 한번 예. 맛보고 싶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은 예. 하나씩 사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셀러문에 네. 올려놓으세요. 저희가 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셀러문의 취지가 여행도 하면서 예. 호텔비 정도 네. 벌자 이런 네, 건데 그렇죠. 이 대표님이 취급하시는 그런 소스 이런 거는 네. 호텔비가 아니라 왕복 비행기 표까지 다 빠질 것 같은데요. 아, 저는 그 생각 못했는데 저는 주로 그냥 제가 먹으려고만 사왔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핸드크림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것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크림. 네, 그런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텍사스가 그러니까 전체 미국을 통틀어서 가장 이제 핫한 지역으로 이제 표방을 하더라고요. 이제 텍사스는 워낙 주 자체가 돈이 많거든요. 예, 예. 기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아하. 워낙 돈이 많고 살기가 좋은 동네라서 예. 글로벌 그룹들이 헤드쿼터를 텍사스로 많이 이전을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요번에 토요타도 헤드쿼터가 텍사스로 들어왔고요. 아하. AT&T도 헤드쿼터가 텍사스에 있고, 예. 그다음에 BP가 브리티시 페트롤이라고 영국 정유사죠. 예, 예. 거기도 이제 헤드쿼터가 텍사스에 있고, 정유회사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헤드쿼터가 이제 텍사스에 있고, 예, 예. 다른 기업들도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살기가 되게 많이 좋은 동네가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인구가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기술 지방적인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 인도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도 지금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이제 도요타가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인구 증가율이 텍사스가 가장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추진수는 혹시 만나보셨어요? 추신수 만나보진 못했고 예. 제가 추신수 경기를 한번 보러 갔는데 예. 그날 경기를 안 한다고 해서 못 봤습니다. 추진수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서 못 봤습니다. 아이고 네. 어째. 네.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참 안타깝습니다. 요번에 가실 때도 못 보시겠네요. 네, 이번에도 시즌이 아니니까 예. 못 보는 거죠. 올해 MLB 개막이 3월 말이거든요. 네. 잘하면 맞출 수 있겠네요. 만약에 원정 경기가 아니고 홈 경기라면은 예. 저는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실 수도 있을 듯합니다. 예. 사인볼도 받으시고. 예, 그리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NFL을 한번 꼭 보고 싶은데 그거 예. 카우보이. 예, 텍사스 카우보이 경기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비싸서 표가 너무 보통 비싸서 시즌권 말고는 거의 판매가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즌권 말인가? 시즌권도 NFL은 1년에 총 11경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요일마다 하니까. 예. 그래서 시즌권이 오픈하자마자 한 2, 3분이면 다 예. 팔려버린대요. 그래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저 11? 지인한테 예. 한번 좀 꼭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11경기밖에 안 해요? 1년에 11경기요. 예. 일주일에 딱 한 경기씩만 하니까. 그럼 슈퍼볼까지 가는데 딸랑 11번 하는 거예요? 슈퍼볼까지 하면은 슈퍼볼까지 올라가면 13경기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되게 조그마네요. 엄청난 거죠, 걔네들은. 오. 그러니까는 뛰는 시간별로 하면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인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천만 불을 받는데 1년에 11게임밖에 안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농구 정도는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경기 수가 상당히 적죠. 그렇죠. 농구는 60경기를 넘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예. NFL은 참 이게 많이 다치기도 하지만 참 선수들이 참 편하게 돈을 번다라는 생각을 가끔은 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저도 무식해서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NFL 보다 보면 차는 선수만 있잖아요. 네. 그 선수는 딴 거 안 하고 차기만 한다면서요. 차기만 하는데, 그러니까 키커라고 그러는데 예.
키커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인한테 들은 건데 키커가 정말 알짜래요. 네. 키커가 보통 연봉이 한 100만 불에서 한 200만 불 사이래요. 근데 키커들은 한 부상의 위험이 잘 없어서 그러니까요. 거의 한 10년에서 15년을 뛴대요. 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연봉이 계속 보장이 돼 있는 거죠. 부상도 없고 그냥 공만 차고 그러니까요. 연봉은 한 200만 불씩 받고 그냥- 진짜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 차고 그다음에 빠지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공만 차니까 시작할 때 공 차고 폴대 사이에 공 찰 일이 그러니까 터치다운 하고 나면 공 찰 때 한 번씩 차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몇 번 차지도 않아요. 솔직히 보면. 한 5분도 안 뛰는 것 같아요. 네. 보면. 근데 대단하더라고. 연봉은 네. 대단한 거죠. 키커는 키가 커야 되나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 키가 좀 커야 되겠죠. 그죠? 예. 예. 키 커니까 좀 키가 크겠죠. 예. 그러면 아무튼 텍사스 네. 예, 잘 다녀오시고 예. 맛있는 것 좀 많이 사오세요. 상승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렇죠. 되면 국내에서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이제 부담이 되는 거고 원자재를 얼마나 이제 그 안정된 금액에 적정하게 공급을 해주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민간 수입업자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게끔 정부에서 도와줘서 많이 나가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한 물건들을 수입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에서 예. 어떻게 도와줘야 예.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도움이 될까요? 쉽게 말하면 만약에 저희가 히토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구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일반이 아프리카에 나가서 그냥 개인으로 나가서 물건을 판로를 찾는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힘들어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돌아다니기도 힘든 거고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에서 많은 도움을 주면 좋은데 그 대사관들은 또 소극적이에요. 내가 이런 물건들을 찾으러 왔다. 어디 뭐 기업이 있는지 한번 뭐 연결을 해달라. 그럼 예. 뭐 내가 이제 뭐 좀 위험한 지역이니까 갈 때 경호를 좀 해줄 수 있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면 그 대사관들 쪽에서는 해줄 수 있는 영향이 부족을 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못 들어주죠. 아. 네. 그리고 인원도 많이 적게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대응을 못 해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대사관이라는 게 그 나라에 나가가지고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외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뭐 관광객이 나가든 아니면 사업자가 나가든 나갔을 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도와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현지 기업인들에게 그 대사관들이 어떻게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까는 쉽게 생각을 하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은 제가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대사관들이 나가서 이제 워낙 많은 돈이 나가다 보니까 걔네들은 그쪽 나라의 관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기 때문에 예.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대처가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재외국민을 가장 잘 보호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예. 미국은 무조건 우선순위예요. 예. 그러니까 자국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국민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무슨 범죄가 일어나든 무슨 사고가 일어나든 간에 대사관으로 피신을 하면 이 사람의 죄를 일단 따지진 않아요. 일단 국민을 보호하고 난 다음에 얘가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져요. 너희 나라에서 판단을 하고 국민을 우리로 보내줘가 아니고 일단 대사관으로 피신을 한다던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경찰서를 간다든가 뭐 감옥에 간다든가 하면 일단 빼오고 난 다음에 그 죄의 이게 유무죄를 따지는 거죠. 일단 보호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게 이제 필리핀 쪽에 이제 한인들의 문제가 많이 막 언론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보호를 못 해준다 제대로. 그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잘못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억울한 사람들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무역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종로 보부상 이준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풀려가지고 예, 예. 좀 살 것 같습니다. 아하,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예, 추운 게 너무 싫어요. 저는. 그래서 예. 항상 따뜻한 나라를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지난번에 텍사스 얘기 잠깐 하셨잖아요. 예, 언제 예. 가시나요?
이번 달 말에 예. 출장을 한번 다녀야 됩니다. 텍사스로. 출장권은 예.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뭐 이제 제 밥벌이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제가 이제 일을 추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수입하는 것도 있고 이제 수출하는 것도 있고 수출권이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오래 고생을 하긴 했는데 그게 예. 조금 풀리기 시작을 해서 그쪽에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좀 이제 면담을 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어허. 가게 됐습니다. 뭐 잘 되겠죠. 예. 아니 가시면 그때 얘기하셨던 예. 특 A급 쇠고기. 그건 많이 먹고 옵니다. 항상 많이 먹고 오고 네, 소가 크는 것도 봐야 되고 잘 크는지. 그게 냉동 포장을 해서 한국에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육류를 이제 반입하는 게 네. 안 되니까 이제 통관을 안 거치면 안 되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건 이제 좀 좀 그렇죠. 아하. 아니 텍사스 가시면 일만 하시지는 않으실 테고 뭔가 예. 이렇게 좀 보실 것도 하실 것 같은데 볼만한 거리가 꽤 있나요? 텍사스가 많죠. 예전에는 저도 이제 뭐 출장을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주로 일만 하고 왔는데 여가 시간에 뭐 할 게 없나 해서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하면은 참 할 게 많은 동네예요. 이제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나사 본사가 이제 텍사스에 있으니까 휴스턴에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휴스턴에 있으니까는 그거는 이제 정말 아이들한테 한 번씩은 저도 한번 가보긴 봤는데 예. 아이들한테 한번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 가면 실제 우주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우선도 보고 안에 이제 내부 이제 탐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 이제 뭐 비용이 좀 들긴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세계를 볼 수 있으니까 예. 그건 아이들한테 한번 보여주면 꿈을 키우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꼭 저희 아이들은 한번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아하. 실제로 우주선을 보면 엄청나게 크겠죠?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죠. 근데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을 하기는 힘든데 예. 이제 어느 정도 시야에서는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우주선을 이제 움직이가는 실어 나르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규모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미국의 이제 자존심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우주 산업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도 많이 하고 예. 그다음에 그쪽에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도 하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니까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건가요? 예, 투어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많이 사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예고를 해주셨어요. 무역의 불편한 진실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잡아주시겠다고요. 예, 불편한 진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수출 주도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포커스가 수출에만 맞춰져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언론에도 이제 보통 수출의 이야기만 하고 수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와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뭐 그냥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출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이제 사업을 하기에는 수입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수출 수입을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요즘에 언론에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2년 만에 무역 1조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이제 계속 언론에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근데 1조 달러의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수출이 5,500억 불 정도 되고 수입이 4,5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5 대 4.5 정도의 비율을 맞춰가는 거죠. 예. 수입 부분을 또 따져서 보면 그 수입된 양 중에 그러니까는 일반 소비재라고 말을 하는데 완제품들 소비재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량의 한 10%밖에 되질 않고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90% 중에 한 60%가 원자재, 20에서 한 30% 정도가 그 기계류하고 그다음에 기술료로 나가는 부분이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입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을 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수출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산자부 쪽에서 많이 하는 게 이제 가끔 가다가 원자재 파동이 한 번씩 일어날 때마다 뭐 원자재가 뭐 급등했다,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러다 보면 저희는 이제 수입선이 대부분이 한정돼 있거든요. 예. 대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부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해라 해서 다변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수입하는 사람들이 여러 나라를 나가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지 다변화가 되는 건데 정부에서 그거를 주도한다고 해서 다변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종로 보부상 이런 분들이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히토류를 수입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중국에 가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히토류가 중국만 나오는 게 아니고 유럽에서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많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도 나오긴 나오니까 유럽을 가든 아프리카를 가든 가가지고 이제
그거를 수입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수입업자들한테 도와줄 거는 해외로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수입업자들은 가서 이제 다양한 나라들에서 다양한 물건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수입하고 있는 그 선 외에도 다른 선들을 이제 그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입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는 재화들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구리 파동이 난다든가 뭐 제일 이제 시급한 게 이제 금값이 이제 계속 그 변동을 많이 쳤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7, 8년 전만 해도 지금의 금 가격이 아니었거든요. 금값이 이제 그 7, 8년 전에 이제 배 이상 뛰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원가가